싶은 교육 채널. 자, 25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기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 구성은 지난번과 같은 맥락인데요. 다만 목표만 집중력, 표현력으로 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소개에 앞서서 프로그램의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중력,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엇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결국 해낼 수가 있는 힘, 그 다음에 학습이든 무엇이든 다 필요한 능력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특히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중을 위한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모든 걸 다 집중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관심이 있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그렇다면 이 말을 거꾸로 해보자면 관심이 많으면 여러 가지 영역으로 집중을 잘할 수가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하겠고요. 또 나이에 따라서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든가 등등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그렇게 일단 집중을 조금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표현에 대한 부분들도 확장을 시키고자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표현에 대한 부분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표현은 내가 생각을 하고 있거나 느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표현은 물론 말, 그 다음에 글, 그림, 노래, 춤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로 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죠. 가장 빠르고 쉽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는 주로 말로서의 그런 표현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몸이라든가 등등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종합을 하자면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4학년 남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집중력, 그 다음에 표현력,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간혹 집중이 좀 부족한 아이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은 집중이 좀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ADHD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점검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참여하는 아이들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선생님들의 그 보고에 의하면 집중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을 이야기 드리면 마찬가지로 방학 중에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라서요. 집중적으로 3시간 반, 3시간 정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 10명 대회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계획서를 보시면서 역시 각 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함께 마음을 열어보자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고르고 그런 뒤에 활동으로 연결을 지었는데요. 첫 시간을 위한 책은 선생님을 화나게 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골랐습니다. 자, 이 책은 사실은 그 전에 엄마를, 아빠를 두 시리즈가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 선생님에 대한 게 나온 상황인데, 제목처럼 이 아이가 주인공인데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을 화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결론이라고 해서, 하지만 선생님을 만약 기쁘게 하고 싶다면 여기 제안한 방법들을 정반대로 한번 해보라는 그런 결론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나게 하기보다는 관계를 서로 잘 맺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다만 그런데 반대의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구성을 띠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책을 먼저 나누고요. 그런 다음에 작업은 그 책을 정하는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이 책을 골라서 제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아이들이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내에서도 저도 화가 나겠죠, 그러면은요. 그래서 제 바람은 무엇이냐면, 가능하면 선생님이 화나지 않게끔 또 함께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규칙을 정하는 걸로 연결을 지어보았습니다. 그 다음 첫날 두 번째 시간에는 7마리 눈먼 생쥐라고 하는 그림책을 골랐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시간의 목표는 자기소개를 하는 게 주가 되는 거였는데요. 이 책에는 제목에서처럼 보시는 것처럼 7마리의 쥐가 나오는데 모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배경도 다 검은 톤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 쥐들은 연못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연못가에 커다란 동물이 한 마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쥐들은 보이지가 않죠. 그게 무엇인지.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하루씩 가가지고 이 쥐들이 어느 부위를 만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마지막 일요일 날 흰 쥐가 가서 두루 다 만져보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말한 것도 맞고 네가 말한 것도 맞고 다 맞아. 그런데 그것들을 한자리에 모아보니까 이 동물은 무엇이야 라는 결론을 내려주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도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렇죠? 우리 몸만 해도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이런 것처럼 마치 이 책에 이야기에 나오는 코끼리가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작업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신체 본뜨기라는 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른들인데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 준비물이 무엇이냐면요. 전지가 2장이 필요합니다. 전지 2장을 세로로 이어 붙입니다. 그러면 길쭉한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자, 종이가 마련이 되면 거기에 몸을 이렇게 눕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의 종이에 몸을 눕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 중에 한 명이 와서 누워있는 내 몸에 본을 떠줍니다. 색연필 같은 걸로 이제 본을 떠주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이제 본을 떠주게 되면 일어나서 자기가 뜬 본에다가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마음껏 표현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표현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저희는 이거를 걸개 그림처럼 걸어놓고 그런 다음에 위에서부터 표현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째 시간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 3번째 시간에는 이 아이들이 과연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디가 있는지 즉 집중을 이제 우리가 하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관심 분야가 이제 어느 쪽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골랐는데요. 이 책도 역시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 작가가 쓴 책이었고 20개가 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거를 쭉 같이 훑어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골라보세요. 가능한 많이 라고 해가지고 일단 고르고요. 그런 다음에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분야, 어떤 장르, 어떤 주제,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만화로 한번 그려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 만화의 구성이었죠. 그래서 이 책과 마찬가지로 나도 4컷짜리 만화로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소개해보세요 라는 그런 작업으로 연결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첫날은 프로그램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소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관심 분야까지 같이 한번 모색을 해보았는데요.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든 또는 그림을 그리든 다 그런 것들은 표현이죠. 표현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점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2일차로 가보겠습니다. 2번째 날부터는 집중력 기르기라는 그런 목표를 정해서 바로 이 전체 목표에 부합되는 것들을 이어가는데요. 첫 시간에는 2권의 책을 골랐습니다. 첫 번째 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똑한 그림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책은 팝업 구조로 되어져 있는 마법의 걸림병입니다. 2권을 골라보았는데요. 먼저 똑똑한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지에 보시는 것처럼 동물들이 여러 마리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장을 넘겨갈수록 배경 색깔과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어느 게 숨어져 있는 구조로 나옵니다. 숨은 그림을 찾는 식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 숨은 그림을 찾기 위해서는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은 이렇게 큰 화면에다가 띄워놓고 넘겨가면서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나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집중을 굉장히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첫 번째 책에 대한 활동을 끝내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마법의 걸림병이라고 하는 책을 연이어서 제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활동은 책 만들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 책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팝업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병 모양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병을 떠들어 보게 되면 그 안에 동물이 숨어 있는 구조의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천만일기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A4 용지를 절반을 접습니다. 그런 다음에 병 모양을 거기다가 이제 그리면 되는데요. 당연히 펼쳐질 테니까 반만 모양을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접혀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반 모양을 그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오려내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겉에 병 모양을 채색을 통해서 완성을 하고요. 그런 뒤에는 안에다가 어떤 동물을 한번 그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병을 들고 다른 친구들에게 안에 뭐가 숨어 있을지 문제를 내보는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재미있고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을 위해 고른 책은 똑바로 보기, 거꾸로 보기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책인데요. 이 책에는 글씨가 없습니다. 그림으로만 들어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먼저 하나의 그림이 제시가 됩니다. 그럼 그림을 보고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맞춰보겠죠, 그렇죠? 지금 이 그림은 곰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서는 이 그림이 뒤집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도에 따라 방향에 따라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것들을 차례대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역시 집중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은 이어서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착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역시 집중을 조금 더 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간으로 연결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2일차 세 번째 시간에는 이 그림책을 골랐는데요. 제목은 모기는 왜 귓가에서 앵앵거릴까? 입니다. 이 그림책의 내용은 아프리카의 민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왜 여름에 특히 모기를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피를 뽑아먹기 위해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럴 때면은 엥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민담으로 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계속 서로가 이어지면서 점층 구조로 나아가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먼저 집중해서 듣게끔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자, 이 책에는 여러 동물들이 나오는데 서로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순서가 어떤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야기 듣기가 끝나게 되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차례가 어땠는지 등등 확인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활동으로는 우리가 많이 그동안 했던 시장에 가면 이런 게임을 한번 해봅니다.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일차에는 주로 집중을 키워주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3일차에는 표현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다루었는데요. 자, 이때의 표현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말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 소리로 하는 거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지어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말로 하는 표현에 대한 작업을 돕기 위해서 고른 책은 티키티키 템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책입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 중국의 민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어머니 한 분과 그 다음에 아들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큰아들의 이름은 아주 길고요. 작은아들의 이름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지냐면 옛날에 중국에서도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특히 큰아들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는 좋은 의미를 다 담은 이름을 길게 지어주는 게 유행이었고 작은아들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이름을 간단하게 지어주는 게 특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긴 이름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큰아들의 이름도 짧게 줄였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이 책에는 이렇게 우리에게는 발음이 어려운 그런 이름이 길게 나옵니다. 마치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요. 아주 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발음이 무엇이냐면 티키티키 템보, 노사렘보, 차리바리루치 피피리펜보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이 책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 그런 표현들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을 지어서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불어서 활동지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제가 그림을 하나 담아 놓았는데요. 이 그림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은요, 말로 표현을 얼마나 잘할 수가 있는가, 또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팀을 나누어서 작업을 해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자, 먼저 5대5. 만약에 참여자가 10명이라면 그렇게 아이들을 구분을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팀별로 한 명씩을 뽑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칠판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A와 B팀에서 한 명씩을 뽑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마커 펜을 들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저 뒤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자, 그들로 하여금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서 앞에 있는 아이가 설명만 듣고 칠판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고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로 소통에 대한 그런 방식들을 점검도 하고 동시에 말하기의 중요성,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기도 합니다. 이 모양은 제가 그냥 만든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바꾸어서 실시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몸으로의 표현입니다. 사실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의 표현은 말, 몸, 그림 다양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장 쉬운 게 말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 몸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과 더불어 우리는 언어적이지 않지만 몸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몸짓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표현을 담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위해 고른 책은 고양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책인데요. 이 책은 여기 표제도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마치 고양이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움직임, 특성 이런 것들을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책과 함께 더불어서 또 하나의 그림책을 골랐는데 그 책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꼬마 부엉이는 무엇이 되었을까입니다. 자, 이 책에는 부엉이가 등장을 하는데 왜 제가 이 책을 골랐냐면은 이 책의 주인공 부엉이는 꿈이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동물들을 따라합니다. 그들의 동작, 특성들을 따라하는 장면이 나와서 이 책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자, 그런 뒤에 이 책들의 내용들을 응용을 해서요. 각자에게 동물이든 음식이든 계절이든 할 것 없이 어떤 주제를 주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몸으로만 표현해보는 활동들을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지켜보고 저게 무엇인지 맞춰보는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많이 알고 계시는 동물의 사육제라고 하는 책을 골랐습니다. 자, 원래는 이 동물의 사육제는 음악으로 더 유명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책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야기와 함께 시드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주로 이 음악 소리를 활용한 건데요. 먼저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동물에 대한 표현이 그 소리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동물일까요? 라고 문제를 내서 맞춰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런 다음에 역시 앞선 시간에 다양한 주제를 몸으로 해본 것처럼 이번에는 다양한 주제들을 제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소리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3일차에는 표현력이라고 하는 큰 목표 주제를 정하고 그런 뒤에 말, 즉 언어적인 표현, 그 다음에 몸짓, 몸으로의 표현, 그 다음에는 소리 로의 표현으로 한번 연결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4일차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에 목표했던 집중력, 표현력 그 부분을 다시 종합 정리를 하는 그런 날인데요. 첫 시간에는 모자 사세요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골랐습니다. 자, 이 그림책에는 모자를 팔기 위한 그 장사치가 한 명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도시에서 그 다음에는 교회로 나가서 모자를 팔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보이는 말, 그 다음에 행동 등등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이 사람이 된 것처럼 모자를 팔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보고 같이 한번 그거를 실행해 봅시다라는 그런 활동을 연결을 짓기 위해서 얘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한번 자기의 방안으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점수를 매겨주는 그런 활동으로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노란 우산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하나 골랐는데요. 이 책 역시 글자가 없습니다. 대신 음악 C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면을 넘기면 트랙 1번의 음악을 듣고 또 그 다음 거를 넘기면 2번을 듣고 이런 식의 그림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보게 되냐면요.
글씨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나만의 이야기를 써보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직접 음악을 들으면서 또 몸짓 표현을 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할 수가 있는 작업으로 연결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그동안 열심히 참여를 한 부분에 대한 칭찬, 격려 이런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그림책을 한 권 골랐습니다. 즉 사실은 집중이 좀 부족한 아이들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참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끝까지 완수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마침 또 이 책에도 이 주인공 아이 고든이라고 하는 아이가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산만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늘 지적을 받습니다. 이 아이는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 금별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여서 참여한 아이들과 좀 닮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는 칭찬을 받을 겁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 위한 이야기인 거죠. 자, 활동으로는 자기에게 써주는 편지, 그 다음에 참여하는 소감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참여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다과를 하고 그 다음에 끝맺음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집중력은 모든 거에 근원이 되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이든 그렇지 않은 부분이든 그와 더불어 표현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내 생각이라든가 어떤 측면들을 내보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맥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집중과 표현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상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